우리가 16개의 영상을 올렸었던 네. 슈퍼리그 얘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 2년 전쯤이죠. 맞아요. 2년 전 어떻게 보면 좀 설레게 만든 소식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쾌하게 느꼈을 그렇죠. 소식이기도 해요. 맞아요. 이거는 우려도 많았고 해석이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우리 슈퍼리그 기대된다. 너무 재밌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냐 이건 축구의 재미를 해치는 거다. 전통성을 해치는 거고 누군가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었죠. 그리고 저는 슈퍼리그가 이제 멈추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얘기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멈췄습니다. 네. 지금 일부러 그러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형이 말씀 한번 하실 때가 네. 근데 1년 딱 멈춰 있다가요. 물론 중간중간에 얘기들은 조금 있었지만 맞아요. 뉴스는 좀 나왔어요. 그리고 가끔 우리 다루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엔 좀 다뤄볼 만한 내용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번그아의 어떤 징크스로 그동안 계속 중단됐던 슈퍼리그가 다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네. 이렇게 먼저 상황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르카에서는 유벤투스 아넬리 회장이죠. 아넬리 회장의 거실에서 슈퍼리그 재부팅이 시작됐다라는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 유럽 전역, 특히 영국 팬들이 초기 접근 방식을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 기억나시죠?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맞아요. 네, 퇴출하겠다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영국이 좀 셌죠. 아주 세게 대응을 했습니다. UEFA는 다시금 슈퍼리그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라리가 회장 하비에르 테바스에 따르면 새로운 계획은 지난주 유벤투스의 회장인 안드레아 아넬리의 집에서 구상된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슈퍼리그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유벤투스의 주도하에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테바스는 일주일 전 아넬리의 집에서 세 팀 간의 회의가 있었던 것 같다. 이제 그들은 고정된 슬롯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네, 레알 마드리드는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는 거짓말이다 라고 테바스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테바스는 나는 솔직히 그들이 이 푸틴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을 했대요. 뭐 이거는 뭐 레알 마드리드인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저희한테는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맞아요. 네. 결국의 포인트는 슈퍼리그를 유벤투스 아넬리 회장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포인트는 고정된 슬롯, 즉 예전에 이제 슈퍼리그에서 좀 많이 문제가 됐던 게 그거 아니야. 이 팀들은 영구적으로 강등되지 않는다. 네. 같은 팀으로만 돌아간다. 이거에 대해서 좀 오픈해서 한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뒤에 얘기하겠지만 사실 그러면 UEFA 챔피언스리그랑 무엇이 다르냐? 그렇죠. 라는 얘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건 좀 뒤에 다루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보스포플리의 경우는 페레스 회장은 슈퍼리그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고정된 자리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아넬리는 이번 목요일 런던에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주최한 포럼에서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미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된 내용들 그 부분에는 역시 아까 고정된 팀이 고정되는 것을 피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 내용을 발표까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테바스 라리가 회장은 지난주 아넬리, 페레스, 라포르타 간의 회의를 공개했으며 그들은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기로 동의했다고 한다라고 또 한번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논의된 슈퍼리그는 무엇이 바뀌었는가?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슈퍼리그는 팀들이 모두 고정되어 있었고요. 그쵸. 네, 변동이 없었습니다. 초반 12개의 클럽 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초반 클럽 참여하는 클럽들 외에는 반대할 만한 이유가 극명했어요. 왜냐? 우리는 참여 안 시켜주는데 니네들끼리만 판 만들어가지고 니네끼리 판 키우고 혼자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냐? 니들끼리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포인트였어. 왜 우린 안 켜주냐? 라는 것도 항의의 소지였어요. 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연고주의를 벗어난 거 아니냐 이 얘기도 했었고 프랜차이즈화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과연 이번에 슈퍼리그는 기존에 문제로 지적됐던 내용을 1년 만에 만회를 했을지 이걸 보겠습니다. 기존 슈퍼리그 방식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2021년 4월 이후에 토너먼트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고 다시 협상하는데 11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11개월 동안 준비를 했고 슈퍼리그는 기존에는 20개 팀으로 무조건 고정 그중에서 15개 팀이 고정된 위치의 B클럽이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5팀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을 정도로 나중에는 유연하게 대응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고정 팀 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고인물 리그 만들겠다는 거거든. 네. 니들끼리 해먹겠다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이제 기존 방식에서 계속 지적을 받아왔던 내용이고요. 자, 새로운 방식 이제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데일리메일에서는 새로운 슈퍼리그는 국내 리그를 통한 예선 도입 방식이 추가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내 리그에서 상위권 성적에 들어야 예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그 예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걸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슈퍼리그 본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아예 자국 리그와의 연계를 통해서 상위 팀은 최상위 리그인 슈퍼리그로 가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이 변화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일랜드 더블린과 같은 도시들 뿐만 아니라 룩셈부르크와 같은 나라들에서도 새로운 팀들을 참가시킬 수 있게 할 것. 그러니까 모든 유럽의 리그들마다 슈퍼리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의아함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존 챔피언스리그로 우리가 유럽 5대 리그 말고 다른 리그들도 다 참여하잖아요. 들어오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슈퍼리그로 똑같다는 건데 네. 그러면 슈퍼리그는 일단 빅리그의 빅클럽들만 모아놓겠다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슈퍼리그와 과연 지금 현존하는 챔피언스리그와 다를 게 있나? 그러니까 이러면 자 네. 빅클럽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가요? 맞아요. 다른 게 없잖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매주 빅클럽 빅경기 치르고 그거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걸 컴키워가지고 우리가 돈 좀 더 돈 많이 먹겠다. 이거였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메리트는 사라졌어. 그렇죠. 그러면 중소팀들은 생각하겠지. 챔피언스리그랑 뭐가 다르지?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걸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주는 돈보다 훨씬 더 큰 참가비를 내는 게 아니라 참여했으니까 돈 줄게. 네. 8강 갔으니까 얼마 줄게. 아니면 리그에서 몇이야 슈퍼리그라고 하니까 리그 방식으로 치러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슈퍼리그 안에서 6위 안에 들면 얼마 줄게.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메리트를 줘서 UEFA보다 확실하게 여기만 들어가면 돈 존나 많이 받네? 라는 생각을 주지 않는 이상엔 슈퍼리그라는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의 메리트는 없어집니다. 그렇죠. 대신에 빅리그 이외에 변방리그에 있는 팀들의 경우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 사라지겠죠. 우리도 한번 참여해볼게. 그래, 우리도 들어갈게. 마음이 좀 누그러들 수는 있을 그쵸.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차이점이 있는 지금 변화 방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빅클럽 입장에서는 야 그럼 뭐가 의미가 있냐. 그렇죠. 조금 의아할 수 있죠. 이러다가 뭐 이렇게 해갖고 슈퍼리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상위 몇 개 팀은 그대로 고정이었잖아. 그 맛에 하는 거였는데 못하더라도 그럴 수가 없잖아. 또 뭐가 달라. 네.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하다라는 부분이 되고 보스포플리의 경우에도 국내 리그의 예선 방식을 통해 팀 수를 정하는 방식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 이건 아마 20개 팀 정도로 지금은 추정이 되는데 2024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방식의 UEFA 챔피언스 리그는 빅매치가 기존 25% 비율에서 10에서 15% 정도의 비율로 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슈퍼리그 측은 우리가 빅매치의 지분, 빈도가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우리 경기를 사람들이 더 주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개편하면 과연 메리트가 클까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따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네.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일지 있는데 근데 종윤이 형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만약에 변화가 되시 슈퍼리그에서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 더 많은 돈이 빅클럽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약속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UEFA도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죠. 챔피언스리그 개편안과 그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이 당장 슈퍼리그 측에서 돈을 끌어받기로 한 투자를 받기로 하는 펀드라고 하죠. 기금을 받기로 하는 그곳에서 곡과 라이벌 업체라 일부러 UEFA가 문의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각 구단들에게 상금 더 키워주기 위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 일부러 슈퍼리그와 지금 반대되는 또 다른 업체를 지금 찾아서 여기에 대한 마케팅 그리고 그 상금과 관련된 어떤 펀드들을 받기로 지금 약속을 하고 다가오는 개편되는 챔피언스리그 시즌부터 조금 더 상금 규모를 확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둘 다 큰 차이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이따 우리가 또 이게 영상이 하나 더 우리가 얘기를 좀 확장시켜서 할 텐데 이러면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가장 먼저 이탈했습니다. 슈퍼리그 예전에 초반에 이제 문제가 그렇죠. 있었을 때 다시 들어가야 되는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없잖아. 네. 그리고 막말로 이거는 굉장히 프리미어리그 위주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전적인 부분과 수익적인 측면만 따로 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클럽 위주로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바이언, 뭐 도르트문트 뭐 이런 팀들이 있을 것이고 세리아에 이 유베, 인테르. 양밀란, 뭐 그다음에 나폴리, 로마 뭐 이런 팀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팀들로만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인기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진짜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그 인기가 압도적이에요. 조금 더 유럽이나 다른 무대를 확장시켜 보더라도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슈퍼리그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오가는 돈의 규모가 약간 달라졌죠. 네, 어느 팀이 축구를 잘한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돈의 문제. 돈이 너무 많이 이쪽으로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되게 자연적입니다. 돈이 많이 쏠리죠? 좋은 감독들이 오고 좋은 선수들이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리그 간의 어떤 그 경쟁력이라는 부분에서 대회에 성적이랑 별개로 왜냐하면 유로파나 이런 데서는 라리가가 여전히 세요. 근데 그런 거랑 별개로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면 돈 많이 도는데 투자하고 싶단 말이야. 그렇죠.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적 시장마다 평균적인 이적 그게 들어가는 돈이 리그별로 좀 다른데 네. 프리미어리그 쪽에 돈이 굉장히 많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슈퍼리그에 참여하지 않는 슈퍼리그, EPL 팀이 없는 슈퍼리그, 그게 무슨 슈퍼리그야? 라는 얘기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적어도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될 수는 있겠으나 과연 이들의 어떤 인지도가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인가? 그리고 역시 이 부분도 과연 슈퍼리그가 본인들만의 개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확장시켜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